매일 걷기만 하면 건강해질까요? 걷기가 건강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장수하는 사람들은 걷기 외에도 더 중요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충분히 유지할 수 없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5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걷기보다 더 강력하게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걷기보다 더 중요한 5가지 장수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걷기만 하고 다른 습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걷기보다 더 중요한 장수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매일 걷는데도 몸이 점점 약해진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하루 30분씩 걷기를 실천합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유지할 수 없고 신체 기능이 점점 저하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이 심폐 건강에는 좋지만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은 걷기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신경 씁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종합적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걷기만 하는 사람보다 다양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걷기보다 더 중요한 습관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걷기보다 더 중요한 5가지 장수 습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노화를 늦추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간단하지만 우리 몸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걷기 운동은 심폐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육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걷기만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근육이 부족하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70세 이후 낙상 사고가 많아지는 이유는 근력 부족 때문입니다. 걷기만 하는 사람보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노화 속도가 늦어지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심장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걷는 힘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탱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력 운동을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지금부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근력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력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노화 속도를 늦추는 핵심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10년 이상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이 원활해지고 당뇨병 위험도 낮아집니다. 또한 근력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심장 건강도 개선됩니다. 실제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면역력이 강해지고
각종 질병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점점 약해지고 신체 기능이 저하됩니다. 걷기 운동만으로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력 운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몸을 젊게 유지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력 운동을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지금부터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근력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무거운 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쉬운 운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허리와 무릎 건강을 지키는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벽을 이용한 푸시업입니다. 팔 근력을 키우고 어깨와 등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입니다. 의자를 이용해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하체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근육 감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5분씩이라도 근력 운동을 하면 몸이 점점 강해지고 건강이 좋아집니다. 걷기만 하는 것보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근력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이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야채를 많이 먹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세포 재생을 돕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손실이 빨라지고 기력이 떨어지며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인은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밥과 반찬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매 끼니 단백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좋은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생선, 닭고기, 달걀, 두부, 콩,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근육 감소를 막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이 아니라 뼈 건강과 면역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일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노화를 늦추고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을 먹어야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항산화 식품이 노화를 늦추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가 증가하면서 세포가 손상됩니다. 활성산소는 노화를 촉진하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는 비타민 C, 비타민 E,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등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 손상을 막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 식품으로는 블루베리, 토마토, 브로콜리, 녹차,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 심장 건강을 보호합니다. 녹차를 하루 한 잔씩 마시면 세포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이런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장수하는 사람들의 식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지역을 보면 공통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수 지역으로는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이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인공 가공식품을 거의 먹지 않고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섭취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몸의 균형을 맞춰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좋은 지방을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은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 콩, 두부 같은 건강한 단백질을 더 많이 먹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소식을 실천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양을 유지하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합니다. 이런 식습관을 실천하면 몸이 더 건강해지고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운동뿐만 아니라 수면도 중요할까요? 삼숙면이 최고의 자연 보약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노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다고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세포가 재생됩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노화가 빨라집니다. 수면 부족은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우울증, 심장병 등의 위험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높다고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몸의 염증 반응이 증가하면서 각종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잠이 부족하면 체내 인슐린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당뇨병 위험도 커집니다. 반대로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하고 신체 기능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숙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을 젊게 유지하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깊은 잠을 잘 자고 오래 건강하게 살까요? 지금부터 숙면을 잘 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모두 깊고 질 좋은 잠을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낮 동안 더 활기차고 피로 회복이 빠릅니다. 숙면을 취하면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또한 수면 중에 뇌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이 원활해야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숙면을 취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면서 체내 염증 반응이 심해집니다.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뛰어나고 노화 속도가 느려집니다.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일수록 혈압과 혈당 조절이 원활하여 당뇨병과 고혈압 위험이 낮아집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수면의 중요성을 알고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손쉬우면서도 강력한 건강관리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숙면을 위한 최적의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잠들기 1시간 전에는 긴장을 풀어주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이완되어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네 번째 습관은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실내 온도를 18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고 방을 어둡게 하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저녁 늦게 과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잠자기 직전에 기름진 음식이나 카페인을 섭취하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숙면을 취할 수 있고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숙면은 걷기보다 더 강력한 장수 습관이며 노화 속도를 늦추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장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까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한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며 체내 염증 반응이 심해집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뇌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쳐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유발하여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면 몸의 회복력이 높아지고 질병 예방 효과가 커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해소법을 알지 못하고 그냥 참거나 쌓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장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할까요? 지금부터 긍정적인 태도가 수명 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덜 반응하고 회복력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심장병, 뇌졸중, 우울증 등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신체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 대신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여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집니다. 반대로 항상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억지로 기분 좋게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태도와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실천 가능한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걷기, 요가, 명상 같은 활동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취미 생활을 하면 뇌가 휴식을 취하면서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속으로만 고민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무가 많은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깊고 규칙적인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깊은 숨을 쉬면 뇌에 산소 공급이 증가하면서 긴장이 풀어지고 몸이 안정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과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5. 사회적 관계가 건강 수명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과 식습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회적 관계도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짧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심장병, 고혈압,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염증 반응이 심해집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합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의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감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것이 노인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인간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원활한 사람들은 혈압이 더 안정적이고 심장병 발병률이 낮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또한 인간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뇌를 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는 습관도 더 잘 실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가 줄어들면 우울증과 인지 기능 저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면 사회적 지지가 강화되어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모임이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종교 모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와 교류하는 것도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자극을 받아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운동이나 식습관만큼이나 중요한 장수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에도 활기찬 사회생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일정한 시간을 정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호회, 취미 모임,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늘어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늘리는 것입니다. 손주나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면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을 늘리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노력하는 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려보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걷기보다 더 중요한 장수 습관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장수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생활 습관을 실천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숙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인간관계 유지가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사는 핵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백세 시대라고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후회를 합니다. 더 건강한 생활을 할 걸 그랬다고 말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장수 습관을 실천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은 이 5가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평생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이 따로 있습니다. 당신도 이 습관을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운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어떤 습관이 중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실천 방법까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장수 습관 5가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건강할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부터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습관을 바꾸면 몸은 변화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장수 습관을 실천하면 노년이 달라집니다. 병원 신세를 지는 노년이 아니라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인생은 후반전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이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을 실천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장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5가지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요? 실제로 오래 사는 사람들의 식단을 조사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식품보다 자연식품을 많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합니다. 세 번째는 식사를 천천히 하고 과식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적당한 지방을 섭취하지만 좋은 지방을 선택합니다. 견과류나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이 도움이 됩니다. 육류를 먹을 때는 적당량만 섭취하고 생선을 자주 먹습니다. 장수를 위한 식습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 먹는 음식만 바꿔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품을 늘려보세요. 식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 수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바로 장수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피해야 할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된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하얀 밀가루,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건강을 해칩니다. 두 번째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소금 섭취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네 번째는 단 음료와 탄산 음료입니다. 당분이 많은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만 과음은 건강을 해칩니다. 건강을 해치는 음식만 줄여도 몸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꼭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노년기에 꼭 먹어야 하는 슈퍼푸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등 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는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네 번째는 콩과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보다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구마와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어 건강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요구르트 같은 음식은 장 건강에 좋습니다. 건강한 습관을 위해 매일 이 슈퍼푸드를 챙겨보세요. 운동은 장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가장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혈관 건강이 좋아집니다. 걷기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거나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요가나 스트레칭입니다. 몸을 유연하게 만들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유연성이 좋아지면 부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루에 30분만 투자해 보세요. 다음으로 운동이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30분 운동만으로도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혈관 건강이 개선됩니다. 심장병과 고혈압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운동을 하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세 번째로 우울증과 불안이 줄어듭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네 번째로 체중 조절이 쉬워집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뼈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년기에는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운동이 필수입니다. 운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건강 유지의 필수 요소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이 왜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과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리한 운동은 관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무리한 달리기보다 걷기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갑작스러운 운동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병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운동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과도한 근력 운동은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무거운 아령보다 가벼운 무게로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운동 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근육과 관절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몸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동을 올바르게 하면 노년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세요. 운동과 더불어 마음 건강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장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은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이는 각종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 긍정적인 생각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은 면역력이 더 강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줄이는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실천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명상과 호흡 운동을 해보세요. 깊은 호흡을 하면 신경이 안정됩니다. 하루 5분만 명상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취미를 가져보세요.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치는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신체 건강도 함께 좋아집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인간관계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더 오래 삽니다. 외로움은 심장병과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자주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은 스트레스도 덜 받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활동을 하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노년기에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기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할 때 인생이 더 즐겁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수면은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로가 쌓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유지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세포를 회복하고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뇌도 휴식을 취하면서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안정시킵니다. 제대로 자지 못하면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혈압이 올라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노년기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숙면을 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깊이 있는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수면 습관을 기르면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꼭 필요한 수면 습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건강한 수면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일정한 리듬을 가지면 숙면을 취하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로 잠들기 전 스마트폰과 TV 시청을 줄이세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숙면을 방해합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몸을 이완하세요. 세 번째로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후에 커피나 차를 마시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기 전에 과식하지 마세요. 위장이 활발히 움직이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편안한 상태에서 잠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면 노년기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다른 해결 방법이 필요합니다. 불면증을 해결하는 자연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을 약 없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쬐세요.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두 번째로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해보세요. 몸이 따뜻해지면 신체가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세 번째로 카모마일 차 같은 허브티를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허브티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습니다. 네 번째로 이완호흡법을 시도해 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 몸이 편안해집니다. 다섯 번째로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 안을 어둡게 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수면을 돕는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불면증이 지속되면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 건강은 나이와 관계없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를 꾸준히 자극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로 독서와 글쓰기를 꾸준히 하세요.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 습관은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퍼즐이나 보드게임 같은 뇌 운동을 해보세요. 숫자 게임이나 크로스워드는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를 꾸준히 사용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낮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면 뇌세포가 활발히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 건강을 위해 매일 작은 활동을 실천해 보세요. 하루 한 가지라도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뇌 활동이 기억력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다음으로 배우는 것이 왜 장수로 이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움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접하면 신경 연결망이 강화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생 배움을 지속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뇌를 꾸준히 사용하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학습을 지속하는 사람은 노년에도 활기차게 생활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으면 삶의 질도 향상됩니다.
새로운 도전이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배우는 과정이 즐거우면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장수를 원한다면 배움을 습관화하세요. 마지막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뇌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뇌 운동을 하면 치매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숫자 계산을 자주 해보세요. 간단한 덧셈과 뺄셈만으로도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글씨를 손으로 써보세요.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색칠하기나 스케치도 뇌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일기를 쓰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억력이 강화됩니다. 다섯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세요. 신체 활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걷기 운동만 해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뇌를 꾸준히 자극하면 노년에도 건강한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늘부터 뇌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장수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습관을 이어가는 작은 실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무료함입니다. 젊을 때는 할 일이 많았지만 노년기에는 시간이 많아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그냥 시간을 보내다 보면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료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취미를 만들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배움을 시도하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도 활기차게 살려면 일단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기보다는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기의 무료함을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미생활, 사회적 활동, 디지털 활용법 등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함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기를 더욱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노년기의 무료함을 느끼는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갑자기 역할이 사라지면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일하고 가정을 돌보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생각에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무료함을 더 크게 느낍니다. 특히 일이나 자녀 양육을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노년기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역할을 찾는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봉사활동을 하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더욱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과정이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손주를 돌보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 생기는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노년기에는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친구들도 점점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으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삶의 활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만들면 혼자 있어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친구나 가족과 연락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기 개발을 하면 무료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함을 극복하는 최고의 취미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취미는 뇌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뜨개질, 자수, 목공예 같은 활동은 집중력을 높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작품을 완성하면 성취감이 커지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퍼즐 맞추기나 보드게임 같은 활동도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취미는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집중력이 필요한 활동을 하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직접 만든 작품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면 더욱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하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뜨개질이나 목공예는 실용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취미가 됩니다. 취미를 통해 하루 일과를 규칙적으로 만들면 더욱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취미를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활동입니다. 다음은 몸을 움직이는 취미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취미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걷기, 요가, 가벼운 체조 같은 운동은 몸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집니다. 춤을 배우면 음악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춤은 리듬을 타면서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좋은 운동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적고 노년층이 하기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태극권도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당 정리나 텃밭 가꾸기도 운동이 되면서 동시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산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활동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면 더욱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생활이 활기차지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다음은 창의력을 자극하는 취미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을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글쓰기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기 쓰기나 회고록을 작성하면 삶을 돌아보고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시나 수필을 쓰는 것도 창의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악기 연주는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같은 악기는 노년층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음악 감상도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직접 만든 창작물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하면 더욱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독서도 창의력을 키우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좋은 취미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삶의 흥미가 증가합니다. 취미를 통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담 없이 즐기면서 지속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활력을 유지하는 사회적 활동과 소통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를 만나 대화를 나누면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동호회나 모임에 참여하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 모임이나 독서 모임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더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자극을 받고 사고의 폭이 넓어집니다.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하면 외출하는 습관도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동네 주민들과 친해지면 일상에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동시에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참여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삶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지속적인 인간관계는 인지 기능 유지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교류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봉사활동은 무료함을 극복하는 동시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면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도서관, 병원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사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양원이나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돕는 활동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행사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무료 강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돕거나 음식 나눔 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해 얻는 만족감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섭니다. 봉사활동은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면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더욱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 큰 기쁨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족 및 손주와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손주와 놀아주는 것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한 보드게임이나 퍼즐을 함께하면
손주들과 교류할 기회가 생깁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주와 함께 요리를 하거나 간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활동입니다. 함께 공원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것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나 활동을 배우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여행을 계획하면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앨범을 만들어 공유하면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내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손주들에게 자연을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전통 놀이를 함께 하면서 세대 간 문화 교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영화를 보고 감상을 나누는 것도 유익한 가족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들려주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노년기의 행복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하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관심 있는 영상을 찾아보며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요리, 손공예, 그림 그리기 등의 강좌를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전자책을 읽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찾아 듣고 과거의 추억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를 활용하면 뉴스나 교양 프로그램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머리 쓰는 게임을 하며 두뇌 활동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취미 동호회에 가입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여행 정보를 찾아보면서 새로운 여행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쉽게 찾아보고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면 무거운 짐을 들지 않고도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해 사진을 찍고 편집하는 것도 재미있는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어 새로운 배움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면서 익숙해지면 더욱 편리하고 유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다양한 강좌가 많습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나 운동 방법을 배워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강좌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술, 음악,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을 보며 따라하면 더욱 재미있게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면 가족과 소통하는 것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온라인 강좌를 활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배우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책을 읽기 어려운 경우 오디오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면 디지털 세상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온라인 자료를 활용하면 무료함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SNS를 활용하면 가족, 친구들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면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손주들과 소통하면 세대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면 더욱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SNS에서 친구들의 소식을 확인하면 사회적 고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해외에 있는 가족과도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노인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SNS에서 유용한 건강 정보나 생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면 더욱 친밀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SNS를 활용하면 외출이 어려운 날에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면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간을 정해 SNS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노년기 무료함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 목표를 정하고 매일 실천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주 새로운 요리를 도전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성취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목표를 정하면 더욱 지속하기 쉽습니다. 독서 목표를 세우고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작은 목표부터 실행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전을 통해 자신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목표를 적어두고 하나씩 실천하면 더욱 동기부여가 됩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주면 무료함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거창한 목표보다는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실천이 결국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두뇌를 자극하고 삶의 질을 높입니다. 노년기에도 평생 배움을 실천하면 무료함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를 배우면 여행을 가거나 해외 가족과 소통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악기를 배우면 음악을 즐기면서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공예를 배우면 창의력을 자극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쉽게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역사나 철학을 공부하면서 깊이 있는 사고를 기를 수도 있습니다. 요리 클래스를 들으면 다양한 요리를 배워 손주나 가족과 즐길 수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식물을 키우는 것도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배우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거나 회고록을 쓸 수도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같은 관심사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배우는 습관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배우면서 얻는 지식은 자신감을 높이고 더욱 활기찬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중요한 것은 부담을 갖지 않고 즐겁게 배움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쉽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걷기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지식도 쌓이고 두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매일 짧게라도 글을 쓰면 사고력이 향상되고 창의적인 활동이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하는 일을 기록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습관을 유지하면 건강을 지키고 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는 목표를 작게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0분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정리정돈하는 습관을 들이면 집안 환경이 쾌적해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습관을 기록하고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실천하면 더욱 지속하기 쉽습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작은 성과에도 만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습관이 자리 잡으면 무료한 시간을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무료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극복할 방법이 많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손을 움직이면 무료함을 줄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활동적인 취미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 외로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삶의 의미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새로운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SNS나 유튜브를 활용하면 더욱 다양한 정보와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남을 돕는 과정에서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평생 배움을 실천하면 노년기에도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면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변화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무료한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년기의 무료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노후 생활 노하우를 공유해 주세요.